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글을 우리가 읽을 때 글의 내용 문장에 있는 어떤 개념어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개념어들의 어떤 논리적 관계 그리고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계 질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하면서 문단별로 끊어서 이렇게 읽고 또 분석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의 내용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많은 사회적 행동은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여기는 사실 우리 딱 봐도 읽으면서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요 두 어떤 개념어에 되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지.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어,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개념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연습된 독자라면 요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의 사회적 행동은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즉 인간의 어떤 행동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문장 하나지만 이 문장 하나 속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 그리고 즉 이 사회적 행동, 사회적 상황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 사회적 상황이니까 타인의 존재가 되겠지. 사회라고 할 때는, 그지?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 경우, 즉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좌우되는 경우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반드시 거대한 사회적 구조나 경제 요인일 필요는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상황적 요인들이 때로는 인간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의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황의 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 나온 개념어는 요거네.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개념어, 상황의 힘이 되겠네. 그러면 자 넘어가서 1문단. 자, 우리 딱 4줄 반 읽었고 문장으로는 하나, 둘, 셋, 4문장밖에 안 돼. 다 읽었으니까 해결해 봅시다. 자, 1문단은 뭐에 대해 다루고 있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지금은 이건 수업이니까 그렇고 너네가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지문들을 읽고 나처럼 써봐야 해. 자, 첫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중에 핵심의 요인으로 뭐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때 이 개인의 사회적 상황 중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한다? 상황의 힘이라고 부른다. 요 문단의 내용 속에는 결국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어떤 행동?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앞에 있었던 요거지. 그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 행위의 원인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사회적 상황, 그것은 사회적 상황을 상황의 힘이라고 부른다. 라고 부르는다. 여기를 다시 보면 결국 사회적 상황이 뭐로 작용해? 상황의 힘으로 작용해서 뭐 인간의 어떤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뭐 한다? 유발한다. 라는 문장이야. 지금. 인간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 무엇으로 작용해서 상황의 힘으로 작용해서 인간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황의 힘,
요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상황의 힘은 무엇? 요걸 말하는 거지. 인간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그 상황이 힘으로 작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작용해서 행동을 유발한다. 이니까 자, 1문단은 요거였어. 그러면 2문단만 봅시다. 다시 가리고. 자, 꼭 읽을 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문단별로 끊어서 봐야 해.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봐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뒤에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 논리적, 즉 추론이야. 어떤 걸 근거로 다른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가장 독서의 기본이야. 이 추론적 사고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야. 꼭 앞에 문단을 가리고 뒤에 문단도 가리고 해당 문단만 읽으면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그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앞의 내용 또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추론하면서 읽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자, 상황의 힘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되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자, 상황의 힘의 핵심은 타인의 존재네. 이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특정인이 타인의 존재로 인해 그 수행이 촉진되는 사회적 촉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자꾸 요 개념어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안 돼. 그치?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사회적 촉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회적 촉진 이론의 핵심은 결국 뭐야? 타인의 존재가 무엇? 개인이 어떤 특정인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뭐야?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인 거지. 네?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뭐를 가지고 온 거냐면 사회적 촉진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때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핵심의 이론이 뭐냐면 타인의 존재지. 그치? 그거로 관련돼서 어떤 수행이 촉진되는 즉 사회적 촉진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말한 거야 지금. 순서대로 이 논리적 구조 관계를 계속 놓치지 말고 따라와야 해. 타인의 존재 여부, 중요한 거는 타인의 존재 여부가 무엇? 수행을 어떤 촉진하는 사회적 촉진 이론으로 설명된다. 자, 상황의 힘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데 그 사회적 촉진 이론의 핵심은 타인의 존재 여부가 개인의 수행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이론을 처음 내세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노먼 트리플렛이다. 요거 자꾸 이런 인명 이런 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거에 자꾸 매몰되면 안 되고 왜 지금 노먼 트리플렛을 가져왔지? 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촉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먼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온 거야. 그는 노먼 트리플렛은 1898년 사이클 경기에서 선수들이 혼자서 주행할 때보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주행할 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요거지. 타인의 존재 여부. 그러면 이 이론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노먼 트리플렛은 이걸 보고 뭘 찾아낸 거야? 아, 행위가 수행이 촉진된다. 그럼 사이클 경기에서 더 뭐 해야진다? 빨라지겠지, 기록이. 그지? 그래서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에 주목하여 최초로 사회심리학 실험을 하였다. 자, 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가설을 세웠어. 그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진행한 건데 그는 노먼 트리플렛은 40명의 어린아이들을 실험실로 오게 한 후에 그들에게 낚싯줄을 가능하면 빨리 감도록 하였다. 요게 지금 이제 행위 촉진이지. 이 실험에서 그는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 상태에서 혼자서 줄을 감게 하였고 이게 실험이고 대조 실험은 이거야. 대조 실험 군 같은. 다음에는 과제를 하는 다른 어린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수행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이 실험의 가설은 뭐야? 왜 이런 실험을 했지? 자, 내가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논술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신이라면 내가 이거를 시험 문제 냈을 거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노먼 트리플렛이 세운 가설을 논술하시오. 몇 문장 이내로 논술하시오 라고 했으면 노먼 트리플렛은 어떤 가설을 세웠을까요? 그치.
더 다른 어린이가 있는 상황일 때 줄을 더 뭐 할 것이다. 빨리 감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혼자 할 때와 다른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의 수행을 비교한 거야. 실험 결과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즉, 뭐 했어? 다른 어린아이가 옆에 있을 때 뭐 했다? 더 빨리 감게 되었다라는 거지. 요거 타인의 존재 여부가 그 수행을 촉진한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거야. 그래서 그 검증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세운 거지. 예? 이후 플로이트 올포트는 두 번째 이제 인물이네. 노먼 트리플렛 말고 플로이트 올포트는 옆에 존재하는 사람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현상? 더 뭐한다? 수행이 촉진된다. 일어나는 단순 존재 효과를 발견하고, 단순 존재 효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존재 효과는 뭐를 보완한 거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 기존의 이론, 요 실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에서는 뭐야? 동일한 과제 수행이지. 그지? 그런데 동일한 과제가 아니어도 뭐 한다? 수행이 촉진된다. 라고 보는 거야. 그걸 찾아낸 거지. 그러면 이 단순 존재 효과는 결국 그냥 타인이 옆에 뭐 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만 해도 뭐 한다? 수행이 촉진된다. 라는 걸 찾아낸 거야. 이를 바탕으로 1924년에 사회적 촉진 이론이라는 용어를 정립하였다. 자, 노먼 트리플렛이 이 사회적 심리학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찾아냈고, 이걸 바탕으로 플로이트 올포트는 좀 더 발전시켜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뭐 된다? 수행이 촉진된다는 걸 찾아내고서 단순 존재 효과를 발견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촉진 이론이라는 용어를 아예 정립한 거예요. 이론으로 완벽히 정리한 거예요. 노먼 트리플렛은 사람들 사이에 경쟁의식 또는 남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 즉 시선이지, 시선,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평소보다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고 여겼어. 초창기의 노먼 트리플렛의 실험에서는. 그런데 플로이트 올포트는 경쟁의식이 아니더라도, 경쟁의식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이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 덕분에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즉 수행이 뭐 된다? 촉진된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단 가렸어.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이 문단. 자, 이 문단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렇지.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사회적 촉진 이론이지. 노먼의 촉진 이론. 초창기의 촉진 이론은 뭐예요?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타인의 존재가 뭐야? 수행을 촉진한다. 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 두 번째 단순, 다시 올포트가 찾아낸 건 동일한,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뭐 된다? 촉진된다. 이게 바로 뭐야? 단순 존재 이론이지. 자, 이 문단은 사회적 촉진 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촉진 이론을 가져왔는데, 이 사회적 촉진 이론의 핵심은 결국 이 문단 전체의 핵심은 무엇에 대해 다루는 거야? 자, 숙련된 독자는 요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일단 알아차렸어. 그 다음 더 숙련된 독자는 결국 무엇이, 이 문단 전체 내용은 결국 무엇이, 그치?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를, 여기 있는 말을 수행을 촉진한다. 타인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수행을 촉진하는 뭐로? 사회적 상황, 즉 상황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치? 요거지, 요거. 타인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수행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다시 일문단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게 이거잖아. 그지? 인간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상황. 그때 그걸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의 힘의 핵심은 뭐다? 타인의 존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동일한 무엇이 아니어도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어도 수행이 촉진된다. 즉, 이 말 용어도 외워둬야 돼. 자의 행위는 우리가 윤리 철학 용어로 스스로 나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자라 불러. 그리고 자 이외의 존재들을 모두 뭐라고 하냐? 타자라고 불러. 타자의 존재. 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타자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글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상황의 힘, 정확히 말하는 거지. 상황의 힘이다. 그 상황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적 촉진 이론, 그리고 바로 단순 존재 이론이었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나 타인의 존재가 항상 일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조화시킬 수도 있다. 요 말은 앞의 내용과는 배치되지. 앞의 내용은 타인의 존재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어떤 과제 수행을 촉진하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지. 요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제 일의 수행을 뭐 시키는 경우. 일의 수행을 뭐 시키는 경우? 저하시키는 경우.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제의 수행을 저하시키는 경우. 이건 아까 사회적 촉진 이론만으로는 완벽히 설명되지 않지. 그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1965년 로버트 자이언스는 이런 일관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촉진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의 사회적 촉진 이론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걸 뭐 한 거야?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사회적 촉진 개념을 명료화하는 이 촉진 개념이 지닌 요걸 설명할 수 없었던 한계, 단점부에서 보완한 거지. 로버트 자이언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부에 쓴 반응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응인 우세 반응으로 이를 설명했다. 우세하다,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이야.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나아 할 때 그 낫다 이런 뜻이야. 순우리말로 하면 한자는 우세, 우세하다. 어떤 쪽에 새가 더 낫다. 로버트 자이언스는 어떤 사람에게 잘 연습되고 숙련된 과제인 경우에는 그 과제에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우세 반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수행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에 잘 연습되지 않은 과제에서는 실수를 하는 것이 우세 반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우세 반응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수행이 뭐 된다? 조화된다. 두 번째 이 로버트 자이언스는 무엇으로 우세 반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능이 일이 수행이 저하되는 것을 설명했어. 그래서 사회적 촉진 개념을 뭐 됐어? 우세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결국 촉진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든 촉진하는 거지. 그치? 이걸 잘 보면 이 우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수행을 뭐야? 숙련된 과제일 경우에는 수행이 향상되지. 반면에 수행이 향상되고 반면에 숙련되지 않은 과제일 경우 숙련되지 않은 과제일 경우에는 뭐 된다? 숙련되지 않은 과제에서는 뭐 한다? 수행이 저하된다. 어쨌든 어느 쪽으로는 행동을 촉진하는 건 똑같이. 그지? 요게 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똑같다. 수행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은. 요건 근데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
잘 연습되고 숙련된 과제냐 아니면 잘 연습되지 않은 과제냐 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거지. 그치? 어쨌든 타인의 행위가 개인의 행동을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하든 잘 못 수행하게 하든 어떤 행위를 뭐 한다. 촉진시키는 건 같아. 어떤 반응. 이때는 잘 숙련된 과제인 경우에는 수행이 향상되는 게 우세 반응으로 나타나고 연습되지 않은 과제일 때는 수행이 저하되는 것이 우세 반응으로 나타나. 어느 쪽이 더 반응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우세하냐? 숙련된 과제일 때는 수행이 향상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세하고 반대로 숙련되지 않은 과제일 때는 수행이 저하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우세하다. 어쨌든 뭐 된다? 촉진된다. 따라서 자이언트는 사회적 촉진이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사회적 촉진이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을 더 잘하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우세 반응이 촉진되는 현상이다. 어쨌든 촉진되는 거지. 사회적 촉진은. 촉진은 무조건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 실수를 촉진할 수도 있는 거야. 더 잘하는 걸 촉진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또 반대로 실수를 촉진할 수도 있는 거지. 좋지 않은 쪽을. 어쨌든 우세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중에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한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응을 촉진하는 거야. 이때는 더 잘하게 되고 이건 우리도 똑같지. 우리도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발표 수업을 하면 나가서 더 많이 실수를 하게 되지. 근데 충분히 연습된 과제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떠올라서 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 하게 되지. 그러면 자, 산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산문단은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을까요? 산문단은 사회적 촉진 이론의 보완이지. 뭐를 통해서? 우세 반응이라고 하는 어떤 설명을 통해서 사회적 촉진 이론이 가진 어떤 한계점을 보완한 거야. 어떤 한계? 그지? 개인의 과제 수행이 저하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우세 반응 이론이지. 근데 이때 개인의 과제 수행은 개인의 과제 숙련 정도에 따라 우세 반응이 뭐아진다 달라진다. 과제 수행이 더할 수도 있고 향상될 수도 있고 과제 수행이 저하될 수도 있다.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 숙련 정도에 따라서 향상되는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든 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든 아니면 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든 어느 쪽을 뭐 한다?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산문단에서 독특한 것은 사실 이 글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들어와 있지. 그렇지? 기존의 이론에서는 보면 무엇?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타인의 존재다. 이것이 상황의 힘으로 작용해서 어떤 행위를 뭐 한다? 촉진한다 였는데 사실 하나 더 있네. 개인이 과제 수행 정도가에 따라서 우세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 결국 자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자아의 특성과 타인의 존재에 따라서 뭐 결과값이 어떤 행위 촉진이 뭐하지 달라진다. 사회적 행위의 촉진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 숨겨져 있지. 요거. 그지? 기존에선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 하나 지금 추가되어 있는 거야. 자아의 특징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적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상황, 이 상황의 힘뿐만 아니라 자아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숙련된 자아인지 미숙련된 자아인지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촉진되는지 우세 반응이 달라진다. 과제 수행이 향상될 수도 있고 과제 수행이 저하될 수도 있다. 어쨌든 어느 쪽을 촉진하는 거지.
이것이 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우세한 거고 여기는 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세한 거지. 어쨌든 사회적 행위를 촉진하게 된다는 점은 같다. 향상을 촉진하든 저하를 촉진하든 촉진한다라는 점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의 수행을 향상시킨다라고 본 거지. 여기서는. 이 앞에 이론들에서는 어떤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우세 반응이다. 그게 이 향상되는 게 우세할 수도 있고 저하되는 게 우세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의 영향은 바로 자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단순히 타인의 존재만이 아님을 하나 더 초과한 거지. 그지? 숙련된 독자라면 요거 요 로버트 자이언스의 견해에서는 그 우세 반응 이론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마지막 이러한 사회적 촉진은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한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 어떤 범위가 제한되다 그런 뜻이야. 범위가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할 때 국한이라고 하는 거야. 상황이 제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촉진 현상의 중요한 점은 타인이 옆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회적 상황의 힘에 의해서도 우리의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쨌든 타인이 옆에 존재한다. 그게 나하고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뭐 한다. 개인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은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문장 2개야. 그지? 딱 2개, 3줄이야. 마지막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존재에 뭐 한다? 영향을 받음이지. 그치? 타인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이때 타인의 존재를 뭐라고 했냐면 상황의 힘이었어. 근데 이 타인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든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어떤 행위가 촉진되는데 그 촉진되는 게 꼭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다. 우세 반응이다. 개인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수행이 향상되는 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고 수행이 저하되는 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짤막한 글이지만 지금 이걸 전체를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간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힘, 그 상황의 힘은 타인의 존재 여부가 핵심인데 이 존재 여부는 존재 여부 자체가 인간의 행위를 촉진한다. 근데 그 촉진이 어떤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한다. 저하시키기도 한다. 근데 상상시키는 거나 저하시키는 건 그 개인이 자아가 수행하는 과제가 숙련된 것이냐 숙련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타인의 존재가 어떤 반응을 우세하게 나타나게 만드느냐가 달라진다. 라고 본 거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에 무엇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요거 개인의 요 특징을 설명하지는 않았어. 이게 더 중요하니까 타인이 옆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회적 상황의 힘, 이 더 중요하니까 요건 지금 설명하지는 않았지, 그지? 이거를 연습되고 숙련된 과제냐, 숙련되지 않은 과제냐를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타인이 옆에 존재한다라는 단순한 사회적 상황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행동, 사회적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짤막한 글인데 내용의 위계가 아주 선명하고 이런 것들 잘 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 자꾸 개념어들만 이렇게 사회적 상황임, 사회적 특징, 그다음에 여긴 단순 존재 효과, 또 뭐 우세 반응 이런 용어들만 눈에 막 들어와가지고 짤막하지만 어떤 이 위계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별거 아니지만. 자, 연습이야. 중요한 연습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
그리고 특히 이 상위와 하위의 위계 질서들을 이해하는 것들, 이 전체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량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대면 등교하면 시험 끝나고 대면 등교하면 그때는 이제 논리 추론에 관한 논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이 비문학 독서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영역, 뭐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문의 난이도를 좀 높여가면서 이렇게 독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렇게 다 봤으니까 나가서 공부들 하고 제발 늦지 않게 좀 들어와라. 선생님들이 자꾸 좀 늦어도 봐주는데 원칙은 5분 넘으면 너네 다 지각이나 결과야. 그러지 않도록 좀 선생님들 계속 전화하지 않도록 서로 불편하니까 잘 맞춰 들어오고 날씨가 요즘 아침 저녁이 되게 쌀쌀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들 해라. 자, 나가서 시험 공부들 해.